이게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다. 올해 처음 나왔죠. 아닌데. 아기들 시험 쳤어요, 기말고사. 오늘? 큰일 났네. 엄마도 불안처럼 해가지고. 오늘이라고? 오늘은 진도 나간 걸 한 주 쉬고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들 어리니까 이 장성의 공부법은 발전 과정까지만 제대로 알면 되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적응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애기들이 좀 더 크면 그 다음 코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시면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아 진짜 모르는 거 모른다 하고 내가 아니면 뭐 검색해서 대답할 테니까 제발 좀 뭐 좀 물어봐 주세요. 저는 애가 시험 마치면 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많잖아. 안 물어보면 이제 제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뭐 물어볼 거 없나?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둘 있는 엄마들의 심정을 잘 모를 것 같죠. 그게 이제 엄마들이 가장 많이 속는 거라. 너는 내하고 사정이 달라. 내 맘 아무도 몰라. 네가 겪어봤나?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휴가를 나와가지고 집에서 주무시고 있거든요. 이 두 번째 휴가를 마치고 들어가면 4일날 비대하는데 4일날 비대하면 10일날 다시 세 번째 휴가를 나와가지고 20일날 비대를 해요. 그리고 21일날 전역을 하죠. 실제로 군대 생활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어제는 한마디 저한테 하던데 아빠 표정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노? 그래서 내가 전에는 어땠는데 물어보니까 전에는 염소 같았다.
어떤 염소가 하면 영화 그런 영화가 있대요. 그래 To Me The Hell인가? 어느 저 영화죠? 거기 보면 악령의 시인 염소가 나온대. 대놓고는 제보고 하는 말에 아빠 상처받았나? 현재 부드럽다 하는데 진짜 뭐 무릎 없어요. 야, 진짜 대단한 거 아니다. 아니 다른데 학교 같은데 강의하러 가면요 막 엄마들 쫓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묻고 막 이러는데 근데 너무 강의를 잘하나? 궁금함이 하나도 없도록 아니면 낯설어서 몰라. 내가 해마다 이 짓을 하네. 해마다 물어보려고 하면 아무도 안 물어봐. 근데 또 제가 일요일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이제 그 그룹별로 이렇게 뭐 1, 20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가 들은 오늘 자기한테 들린 아니면 깨달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이거 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글이 있어. 교제한다, 나눈다 이런 뜻인데 코이노니아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가서 이제 회를 시켜왔길래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게 뭐 상했는지 어쨌는지 모임 한 2시간쯤 끝나고 집에 오려고 운전을 딱 하는데 속이 괴롭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교회가 가창에 있는데 가창에서 이제 이 시천대로 쪽 운전에 오면서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며느리 엄마가 옆에 탔길래 다행히 막 빨리 비닐봉지 찾아봐야 해가지고 다행히 롯데백화점 비닐봉지가 하나 차에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비닐봉지 내 무릎에 펴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토하면서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일 가까운 이제 신천대 바로 옆에 입구에 효성타운 겸연간에 집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완전 토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운전을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운전하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계속 화장실 좀 들락날락하면서 토하고 설사하고 제가 식중독 걸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이번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해가지고 하여튼 뭐 더 이상 내가 배에 힘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못 올리겠죠. 그 응급실 갈 힘은 없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제 강의 듣던 엄마 중에 이제 지금 저하고 같이 성경부 모임하고 교회도 나오는 엄마가 하나 있는데 그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 빨리 부르라고 해요. 그 남편이 월성동에서 이제 병원을 하는데 그 다행히 그 남편이 이제 고맙게도 자기 병원에 뛰어가가지고 뭐 주사하고 민계라고 뭐 들고 와가지고 일요일 그게 언제고 일요일 저녁이구나. 일요일 저녁 민계를 맞고 월요일 저녁에 또 맞고 그래도 뭐 하여튼 지금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은 지금까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주로 미음 뭐 이런 거 죽도 본죽도 잘 안 봤대요. 그래가지고 또 힘없다 하니까 어제 또 비타민을 단백질 맞으면 된다 해가지고 또 단백질 뭐 영양제 이런 거 넣어가지고 또 민계를 어제 밤에 맞고 오늘 또 누가 또 다른 또 병원하는 제가 같이 모임하는 분 중에서 병원하는 분이 또 맞으라고 또 민계를 보내갔어요. 일단 집에 가면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잠순의 영문법을 말할 자신이 도저히 없어. 그래서 제가 아예 그 잠순의 책을 안 두고 왔어요. 그렇다고 안 올 수도 없고 엄마들이 음초롱초롱만 해가지고. 자, 음식을 두 종류로 나누면 뭐가 있을까요? 음식을 두 종류로 나눠봐. 내가 물어볼게. 질문 안 하니까. 음식을 두 종류로 나누면 네? 그렇지. 딱 내가 앞에 딱 전제를 까니까 눈치가 빠르네. 자, 음식을 두 종류로 나누면 물론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취향에 맞는 음식과 내 취향에 안 맞는 음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상한 음식과 네, 깨끗한 음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2시간이 지나면 소화돼가지고 음식이 당으로 변화한 다음에 뭐 하여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공급되죠. 그러면 이 음식이 처음에는 나와 분리할 수 있었지만 소화돼서 당이 되어서 핏줄을 타고 온몸에 공급되는 순간 음식과 나는 분리할 수 없게 되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하는가? 음식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인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생물학적으로 그렇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듣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을 내가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이 엄마들한테 좀 생경하겠지만 저도 먹는다는 개념은 이제 제 스승마다 처음 들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인데도 일반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뭐 믿는다 이런 말은 있어요. 먹는다는 말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제 스승으로부터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믿어서는 안 된다.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믿는다는 것은요. 주체가 나죠. 나. 그래서 내 결이에요. 이걸 뭐 신앙이라고 신앙. 그게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변하면 내게서 흔들리면 또 보람이 타부인 거죠. 저도 어릴 때 이제 세례교인으로 교회도 다니고 이래 장로교회 다니고 이랬는데 항상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고 막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안정되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런 거죠. 지금 알아보면 내게서 출발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서 모두 신앙생활, 종교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가 주체가 돼서 믿는 것 말고요. 상대방의 어떠함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행위도 있어요. 이걸 보고 신뢰라고 부르죠. 나로 출발한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것, 이걸 신뢰라고 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은행과의 거래. 내가 이렇게 엄마들 좋아하고 열심히 10년 동안 홀려치 나서 무료로 강의하고 이래도 엄마들이 내한테 돈 받기 위해서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처음 보는 낯선 아가씨가 창구에 앉아있는 은행 가가지고 자기 돈을 펑펑 맡기죠. 그래 안 그래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왜 이럴까? 그 은행이 이제 우리한테 신뢰를 주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맡기면 항상 보관했다가 내가 찾으러 가면 주고 이게 거듭됐어요. 내만 한 게 아니라 나 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법률로 지불을 보증하죠. 제가 알아요. 지불 준비일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법, 하여튼 은행법을 보면 지불준비일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지방은행이나 일반은행들은 한국은행에 그 고객 예탁금의 일부를 맡겨요. 법으로 뭐 얼마? 25%가 30%가 맡기죠. 한국은행은 항상 은행들이 고객들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이제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은행이 망하면 한국은행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노? 이런 걱정도 할 거라, 아마 A형 중에는. 그걸 대비해가지고 또 한국은행은 외국의 영국인가 뭐 어떤 은행에다가 다시 또 이걸 보증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서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은행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귀중한 돈을 처음 보는 은행에 가서 막 맡기고 돈 없어. 통장 쪼가리 하나, 종이 쪼가리죠, 그거 사실. 통장에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그거 집에 들고 오면서 막 흐뭇하게 막 생각하고 있어. 이상하죠. 자, 이럴 때 이제 이걸 보고 내가 소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행의 어떠함에 대해서 은행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경험하고 먹고 마셔서 내 안에서 소화되었다. 음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서 신뢰가 발생한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세상에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는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상한 음식, 다른 하나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 이렇게 이제 이거 육체적 개념이죠. 생물학적 개념인데 자, 엄마들이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엄마들끼리 모임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듣게 된 수많은 말들도 자, 음식처럼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말들. 영어로는요, The Tree of Good and Evil. 알아듣겠어요? 이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악과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하나는 Tree of Life.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 두 가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이제 나무 열매란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이 창세기라는 성경책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무 열매,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그 당시에는 그게 주요 양식이었다는 뜻이죠. 옛날 왜 고대 사회로 수천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럼 주로 나무 열매를 잡았거나, 그죠? 아니면 뭐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먹는 양식을 나무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나무 열매 이런 뜻이죠. 구된 레벨, 더 트리오브 구된 레벨,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식. 이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요. 옳고 그름을 내가 알게 되니까 가장 먼저 내가 부끄러워져요. 옳고 그름 안에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학교는 내가 왜 이렇게 남 앞에 내세울 수 없는 데를 나왔지? 뭐 이런 식으로 내부터 나 자신이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왜냐면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옳고 그름 아니고 옳은가 그른가 더 나은가 더 못한가 이런 관념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죠. 어릴 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사랑만 받고 양육받을 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꼬마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어느 날 이런 것이 계속 우리한테 들어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이 양식을 계속 먹었다는 뜻이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놈만 대고 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놈 무시하고 막. 안 그런 분도 물론 가끔 있지만 대부분 이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이 양식에 노출돼가지고 이걸 계속 먹고 마시게 돼요. 엄마들 모임에 가서도 잘 들어보니까 엄마들 모임에 가면 대부분 하는 말이 자랑하죠. 자랑. 물론 그렇지 않은 모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임은 계속 해도 돼. 근데 가가지고 내가 갔다 왔는데 찝찝하고 우울하다. 우는 거 보니까 많이 갔네. 이건 뭐예요? 거기서 선악과가 횡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음식은 짜장면을 시켜 먹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고받은 말은 뭐예요? 다 선악을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하다 이거예요. 나는 옳다. 뭐 남편 돈 잘 번다. 마아는 공부 잘한다. 이번에 뭐 상 받았다. 반장 됐다. 카스에 올린 것도 잘 보면요. 유심히. 이런 말 하지 말자. 엄마는 카스에 포스팅 안 할래.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이 선하게 점령을 당해 있어. 자, 오늘 시험을 칩니다. 괜히 불안하죠. 이상한 일이에요. 시험 치기 전에도 뭐 집집마다 참 우울할 텐데 그러면 시험 준비한다고. 엄마는 시험 기간과 시험 준비 기간을 구분을 못하더라. 그래서 시험 준비 기간까지도 시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대요. 시험 준비 기간과 시험 기간은 다르죠. 뭐 초딩은 시험 기간도 없네. 하루 치는 거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가장 번쩍이라는 현상이 내가 부끄러워져요. 자존감을 상실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위축돼가지고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동창이 잘 못 가잖아요. 내가 뭐 직업이라도 든든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 아니면 남편 돈 잘 벌어가 내가 차라도 좀 큰 거 몰고 이러면 그래도 큼천하게 동창이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창이 못 나간다니까. 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부끄럽고 또 내보다 잘난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내가 두려워지죠. 그래서 항상 부끄러움,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불안감도 그 중에 하나죠. 엄마들이 가지고, 특히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불안함인데, 우리는 내가 똑똑해가지고 옳고 그른 걸 많이 알면 내가 내 인생을 잘 경영해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래? 똑똑할수록 좋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옳고 그른 데서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내가 불안해져. 지금 여기 엄마들처럼 강의 많이 땡겨 자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불안하다니까.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맨날 돈에 김내려 나가고 이런 건 안 불안하다니까. 뭐 알아야지 뭐 모르니까. 대치동에서 뭐 하는지 모르면 좀 불안감이 줄어들죠. 수성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좀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근데 TV에서 꼭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면서 뭐 대치동의 24시 개잡고 있잖아요. 막 한다니까? 그거 보면서 엄마는 뭐 재방송까지 보죠. 와, 저래 하는구나. 잠수에 들어가봐요. 더 불안감이 심해지죠. 전국에 똑똑한 애들이 다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내가 행복할 줄 알지만 반대예요. 오히려 문명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이 행복지
체감지수가 훨씬 높죠. 유명한 이야기죠. 라다크 마을 이야기라고. 어제 그런 책 있는데, 저 어디더라, 뭐 티베트 어디 부분인가 하는 그런 마을 이야기라든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문명과 행복은요, 어떻게 보면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죠. 옛날보다 진짜 삶의 질은, 물리적인 삶의 질은 우리가 훨씬 더 나아졌어요. 아이고, 이거 꿈이지, 꿈. 핸드폰, 요즘 스마트폰, 이거 꿈이잖아. 이걸로 뭐 돈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야, 이거 진짜. 옛날 생각하면 진짜 꿈 같은 현상. 전화기를 내가 지금 주머니에 넣어 다니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들은 보통 일인가? 제가 15년 전에 어떤 우리 교회 그 후배가 저한테 늘 이렇게 의지하고 이제 뭐 이렇게 조언을 받고 이렇게 사는 어떤 후배, 지금 한 몇 살 정도? 돼지띠니까 43. 그 당시에 20몇 살 때 나가시는데, 내한테 처음으로 삐삐를 사줬어요. 10만원짜리 진짜 비싼 삐삐를 내한테 선물했다니까? 오빠한테 삐삐 채워놓고, 자기가 언제든지 불안하거나 하면 삐삐채가 불러가지고 이제, 오빠한테서 어떤 말 듣고 자기가 이제 좀 안심하겠다는 거죠. 야, 그때 삐삐보이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세상에 이런, 거기다 뭐 음성 들어가면 진짜 신기해가지고 공중전화 띄가가지고 있잖아. 무슨 음성인가 싶더라고. 그리고요, 저한테 삐삐 쳐준 사람들한테 감사해가지고 또 멘트 날렸잖아. 멘트 항상 남겨놓죠. 삐삐 딱 하면 딱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거기다가 한 15초짜리 제 짧은 간절을 막 녹음해가지고 저에게 삐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엄마들이 주로 돌아다니면서 듣는 양식은 이 선악을 잘 알게 하는 그런 양식, 일반화시키면 그런 양식이에요. 선악을 잘 알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 일어나는 현상은 불안함, 내보다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짐,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내가 배 빠지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이 키울 때 제가 빠지게 힘들고 땀 흘리고 이래야 되죠. 뭐 이런 현상도 쭉 있고, 마지막에는 다 생략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면 마지막 현상이 뭔가 하면요,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내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계속 말해봐요. 부부싸움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 입장이 옳을 때 싸움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히 나는 옳은데 싸움이 일어나요. 애 언제 잡아요? 애가 잘못했고 내가 옳을 때 잡죠. 애가 잘했고 나는 틀렸을 때 내가 애 잡아요? 이거 미친 일이죠. 이상하다니까. 옳고 그름이 일상생활 할 때 참 도움이 돼요. 그 말인지 알겠어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운전할 때, 이때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관한 지식, 이게 내게 있어야 되죠. 그래, 안전운전을 합니다. 회사 생활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이 필요해요. 왜 선악을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걸 마담으로 하여 먹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 근데 필요해서 만들어 놨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이 필요해요. 업무를 처리할 때. 그죠? 근데,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이때 옳고 그름을 작동하면 관계가 다 깨지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항상 쌍방이 오를 때 일어나요. 근데 이러면 옳은 것이 아무리 대화와 토론과, 어제 내 참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동영상 보는데 기가 막힌 동영상을 봤대요. 광주 구시청 앞에서 일어난 구시청 파이터역 한 이런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남자친구하고 싸우는 거야. 봤어요. 대구로 말하면 동성로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남자친구 뺑뺑이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있잖아요. 머리 쥐뜯고 막.
무슨 일인지 몰라. 남자는 그래도 젠틀하대. 그 당하고 있어. 힘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모여가 동영상으로 찍고요. 차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그 좁은 동문이니까 이제 차들이 많지는 않은데 한참 있으니까 차들이 막 밀리대. 그러니까 차들이 삥삥거리는, 빵빵거리는 비켜달라 하니까 얘들이 둘이 스쿠터 타고 왔나 봐, 시내. 스쿠터로 차를 막고 있으니까 차들이 삥뽕뽕거리니까 남자는 막 스쿠터 길 사이드로 땡기는데 이 여자는 있잖아. 차 앞에 서가지고 빵빵 누른 운전사 째려보면서 있잖아. 여자가 무슨 운동했나 봐. 체육과 출신이거나. 다리도 탱탱한데 반바지 입고. 아니 키 가는데 남자친구한테 키 가는데요. 이 각도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유명한데 이런 걸 안 보나? 어제 뭐 검색어 실시간 1위에 올랐는데 내기 검색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지가 옳잖아요. 저놈이 잘못했거든. 무슨 바람을 피울 거라 무슨. 그러니까 머리 뒤뜯고 막 뺑뺑이 때리고 와. 요즘 핸드폰에 봤다가 주변 사람들 그거 쫓아가면서 동영상 찍으면서 더 해라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양식을 먹으면 결과적으로 관계가 끊어져요. 동창끼리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이 내게 있으니까 꼴꿀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못났다. 동창은 잘 나간다. 이렇죠. 그럼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즐겁게 만나져요? 못 만나요. 처음에 뭐 순진할 때 뭐 애기 낳아가지고 뭐 뒤집게 하고 이럴 때나 뭐 만날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 못 만나. 형제간도 만나기 어려워요 사실은. 장가가고 여러 형제들이 결혼을 해서 살림을 사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부모님 있을 때는 이제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이제 만나긴 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요. 형제간도 교류하기 참 어려워요. 형편에 따라서. 다 같이 잘 사는 좀 모르죠. 그러니까 우에 있는 형제들 보면 참 부러워. 그 결국은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엄마들이 그 자녀에 관한 많은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또 친구들한테 듣고 애틋하죠. 백화버니집 엄마들 모여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막 같이 정보를 나누고 이러다가 지난주에 땡땡이 집 부산에 놀러 갔대. 어쨌든 백화버니집 엄마들이 강의를 하나도 안 했어. 이 엄마 진짜 강의들을 빠지고 오는 엄마인데 선생님 오늘 저한테 땡땡 이번 주에는 땡땡이 깔게요. 땡땡이 칠게요. 문자 왔어. 근데 감독같이 몰랐는데 이 엄마 따라서 오셨죠. 그 백화버니집 7살짜리 반 엄마들이 카스 올린 사진을 보니까 실시간으로 그때 부산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전국 무슨 맹인 학교에서 야유에 나온 것처럼 시커먼 선글라스 그래가지고 사진 올리니까 거기다 전부 댓글 달아가지고 뭐 서로 이쁘다 하고 우리 코코님 그래도 뭐 사진 안 올렸더라. 카스에 사진 안 올렸지 모르겠어. 다른 엄마들 다 막 자랑질하면서 막 올려. 서로 이쁘다 하면서 막.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 부산까지 갔노? 무슨 얘기하다 이들이 같이? 어? 어? 파이터지 이야기하다가 그래 요럴 때나 이제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요럴 때 자주 만나고 막 서로 정보 주고받고 뭐 좋을 때 중학생 때 막 만나기 진짜 어려워. 그 7살 때 같이 막 크는 애들이 이제 성격 차이가 슬슬 나기 시작해요. 중간 되면 사춘기를 겪는 것도 다 달라요. 못 만나. 어떤 애는 막 과거 갔대 같이 뭐. 아니 실제로 제 강의들은 우리 지금 화요 모임하는 집 그 나경이라고 있어요. 우리 카페면 고알라. 거기는 어릴 때 공동육아를 했거든. 공동육아를 하면서 뭐 많은 공동육아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부모가 다 출석해야 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이러면서 함께 운영하는 그런
어떤 걸 대안 어린이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동독 할 때는 뭐 전부 뭐 7살짜리 공부만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 뭐 돈독하게 지냈는데 지금 애들이 다 커가지고 큰 애들이 중3이 됐잖아. 아, 고1이 됐네. 그 중에 또 그 애들 과고 가고요. 또 어떤 애들은 공부 못해가지고 고전하고 공부도 가고 이랬지. 그래 가끔씩 만나면 진짜 만나기 어렵대요. 근데 현재 제가 안에 들었던 이 언니는, 이 엄마는 애가 공부를 못하는 쪽이 들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 모임에 가잖아요. 왜냐면 이 엄마한테 다른 양식이 있어서 그렇죠. 늘 그 비교하고 비교에 의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위축되는 이런 양식만 먹었다면 이런 데 못 가요. 근데 이 엄마한테 다른 양식이 있어서 오히려 그 엄마들 모임에 가면 다른 엄마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이건 이제 참 찾아보기 힘들고요. 시간이 흐르고 이럴수록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엄마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식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 양식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건강한 줄 알아요? 지금도 제가 20대들하고 축구를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원래 토요일 일요일 2번 했는데 제가 작년에 겨울에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시차 회복 때문에 이제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어.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저하고 상대하는 팀이 우리 교회 조카들이에요. 평균 연령 30세. 두 팀이 있는데 평균 연령 21세, 22세 우리 아들 또래들 팀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팀은 평균 연령 30세의 우리 교회 형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이런 애들하고 시합을 한다고요. 제가 주로 속한 팀은 제가 제일 형이지만 그래도 평균 연령이 한 49세, 50세쯤 되죠. 46세부터 제가 54세니까 요 한 팀이에요. 근데 내가 30살 인마들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이기고 있다니까. 이길 확률이 훨씬 높죠. 저는 공격수거든요, 공격수. 골 전문이야, 20년 동안. 그 젊은 애들이 저를 뒤에서 막 차고 막 이래요. 공 못 잡게 하려고, 골 안 먹으려고. 근데 내가 버티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편인데, 지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머니도 뭐 지혜롭고 뭐 사리 판단력 뛰어나고 나는 절대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상한 회 딱 먹으니까 별 수 없어요. 먹을 때는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다른 것도 있었고 뭐 약밥도 있고 뭐 야채도 있고 뭐 많은데 회는 평소에 먹는 게 아니니까 회를 많이 먹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도 마산에서 아침에 직송해 왔대. 직송. 근데 내가 쓰러진 게 아니고 수르륵 쓰러졌어요. 그 절반이 그 모임에 20몇 명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뭐 바로 막 응급실 뛰가고 저는 돌아오다 차 안에서 토했는데 좀 늦게 출발한 그 오후 3시 됐을 때인데 전부 교회에서 토하고 막 응급실 실려가고. 그러니까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먹는 양식이 내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엄마들도 잘 가려서 돌아다녀야 돼요. 뭐 서울에서 누가 유명한 강사 온다 하면 영어 좋지 않으면 꼭 그거 가더라. 돈 내고 뭐 무슨 뭐 5차원 전면 학습법 하는 뭐 원무식이 박사 내려온다 하면 그거 뭐 또 돈 주고 뛰가고. 아니 안 내려오니까 지 돈 주고 서울 올라가는 옆에 애들도 있고. 한 번만 만나 상담하면 뭐 수십만씩, 70만씩, 80만씩 줘야 된다는데도 야, 그것도 가고 진짜. 그래서 내가 내 상태가 안정되고 이러면 참 다행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이 내게 계속 들어오면 내가 결국 나의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다 어려워요. 이것만 주의해도 사실은 좀 아이와 관계가 좋을
제가 노력할게요 뭐 이런 말만 해서 안 되고요. 그래서 다른 양식이 필요한 거죠. 내가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양식, 상하지 않은 양식.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멀쩡하던 놈이 아이고 저는 원래 목소리 톤도 높고 좀 이게 뭐야 씩씩한 편이잖아요. 뭐 부드럽고 얌전한 편이 아니라 그런 편인데도 그 회먹은 것 때문에요. 완전히 뭐 파김치가 돼가지고 내가 요즘 성경공부 모임하는 엄마들이 자꾸 내보고 뭐 배 나온다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뱃살 좀 들어가게 하려고 생쇼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내가 배탈 딱 식중독 딱 걸려가지고 다 올리고 나니까 갑자기 2kg가 딱 줄었어.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 그거 큰 장점이야. 오늘 아침에 내 바나나 한 개 먹고 왔어. 뭐 입맛도 없고 뭐. 저는 어떤 책을 읽어도요. 제가 옛날 대학교 4학년 때 서점했다 했죠. 이해했나? 경북대학교 동문 앞에서 제가 서점을 했어요. 사회과학 서점. 그 나름대로 막 철학책도 제목 읽고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운동권 하려고 하면 철학 공부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철학 공부 많이 하거든요. 또 교육 이론 같은 것도 공부하죠. 페다고지 이런 책 알아요? 브라질의 유명한 남미의 옛날에 해방신학 이런 게 유행할 때 민중교육 이런 거 있죠. 이 자본주의식 교육 말고 이런 책도 있고 뭐 하여튼 내대로는 이런 책 저런 책 다 읽어봤는데 아무도 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을 해치게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하게 된다. 음식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죠?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요. 옛날 우리 풀 먹고 자란 세대하고 달리 키가 굉장히 크죠. 애들 다리가 많이 길어지고 막 키가 많이 크고 이렇게 돼서 왜? 음식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리고 이 서양에서 흘러드는 음식의 한계도 있지만 뭐 애들 요즘 애들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고기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물론 그런 것의 뭐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하는 그 단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체형을 변화시키는 큰 장점이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선발대 한국일보에서 처음 할 때 미스 코리아 키가요 160cm였다 이거 162. 한 10년 전이니까 166. 요즘은 미스 코리아 나가려면 하면 몇 대야 돼요? 175는 돼야 되지. 175. 선악을 하는 양식을 많이 먹고 나서 내 미모를 딱 이 기준을 가지고 딱 들여다보라니까. 요즘 170은 넘어야 여자가 뭐 좀 날씬하다 소리 들어. 이 선악을 하는 지식이 내게 딱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내 몸매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당장 어떻게 돼? 어두워지죠?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한 다른 기준을 내가 딱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양식을 먹게 되면 전혀 달라요. 저는 내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미에 대한 전혀 다른 기준. 저는 저를 좋아하면 무조건 저도 좋아해요. 좋은 기준이죠.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정도가 점점 깊어지는데 언젠가 하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또 더 좋아지죠.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훨씬 좋아해요. 이거 믿어져요? 저는 지금까지 오셨죠? 10년 강의한 수많은 버림을 받았어요. 저는 진짜 엄마들 좋아하거든. 그리고 엄마들이 제 강의 듣고 공감하고
어떤 때는 같이 울고 웃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도 많이 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묻죠. 어디서 왔냐, 뭐 어떻게 왔냐, 누구 따라 왔냐. 왜 그런가? 내가 엄마들 더 이렇게 알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제 강의의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좋은 이웃을, 저와 같은 좋은 이웃을 많이 만드는 것. 이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이웃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내 아플 때 물질 안 가고 봐. 남편 의사 불러가지고 내가 징계를 맞고 이러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응급실에 가면요. 뭐 결제 받아야 된다 해서 검사하고 뭐 링겔 맞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걸 또 병원에 안 보내줘. 링겔 맞고 한 2시간 지나면 좀 회복되면 집에 보내주면 좋은데 내일 아침에 또 뭐 담당 뭐 출근해가지고 뭐 대진 돌아보고 뭐 가락하면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일이 아니에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토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런데 근데 좋은 이웃이 많으니까 그치? 내가 호사를 누렸어요 이번에. 아니, 내 평생에 닌게를 연속 4대 맞는 게 처음이라니까. 한 대만 맞고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많으면, 좋은 양식을 먹고 사는 좋은 이웃들이 많으면, 내 행복이 그래? 상당히 증가하죠. 어머님도요, 예를 집에 가서 남편하고 살 때, 아이들하고 살 때,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행복 안 해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엄마 마음에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애는요 엄마 마음에 들 날이 없어. 가끔씩 한 번씩 들겠지. 근데 대부분 99%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엄마들이 옳고 그름이라는 눈으로 딱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만 보이지. 옳은 것 반, 그런 것 반인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마치 동과 서 같아서 동과 서는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라 이제.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선한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옳음을 증가시키고 그래? 틀린 걸 악을 줄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 다 이렇게 생각하죠. 종교의 목표가 이거예요. 근데 그 짓을 수천 년을 해왔는데도 지금 똑같아요. 선, 반, 악. 지금도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NLL 발언을 어떻게 했니? 뭐 이거 국정원이 깠죠? 그거 가지고 뭐 여야가 막 난리죠. 이걸 이제 어떤 입장에 서서 보면 전마들이 나쁜 놈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요. 서로 옳다고 지금 씌우는 서로 옳다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요. 옳고 그러면 절대로 줄어들거나 증가하지 않아요. 똑같이 반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옳고 그름이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 자녀에게 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가 나를, 엄마를 만족하게 하는 경우가 참 드물죠. 그래서 얘를 칭찬하거나 격려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키워보면 알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할 일은 로또 되기보다 더 어려워요. 왠 줄 알아요? 남편의 선악과 내 선악이 달라. 이게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우리 명희 엄마하고 저는요, 정리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했죠. 이번에도 아파가지고 내가 겸이 엄마 보고, 아프면 막 굶고 이러니까 뭐 생각나는 게, 제가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막 입, 목이 타고 막, 이래가지고 감주가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어릴 때 한 맺힌 거. 포도 통조림. 하고, 백도. 저는 어릴 때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항상 어릴 때는 옛날에 삶은 계란도 생각났는데, 제가 호주에서 강의를 하니까 어떤 날, 어떤 막 삶은 계란 한 박스 가져왔더라고. 내가 한 맺혔다니까, 어릴 때 뭐, 이런 삶은 계란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삶은 계란을 이제 떠나갔어. 그래서 기영이 엄마가 이제 저거 뭐야 이 2개를 사다 놓고 왔어요. 3개를 감주하고 깜포도하고 그걸 깜포도를 먹었어. 이제 우리 명희 엄마 출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백도를 먹으려고 온 집안을 수색해도 백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 문자 해가지고 출근하는 데 편대한테 야
미아가 사온 백도 어디 있노? 하니까 있잖아요. 거기 김치 냉장고 오른쪽에 넣어놨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김치 냉장고 위에다 그냥 놔두겠어요? 뭐 잔뜩 내가 평면을 그냥 못 본데 지금 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김치 냉장고에 백도를 넣어놓고 거기다가 잔뜩 뭐 쌓아놨는데 백도를 거기 넣어놨을까 생각하겠어요. 지금 남편 아빠 주고 가는데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냥 냉장고 열으면 되잖아. 설마 백도 하나 넣어놓은 공간 없을까봐.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달라. 이 내외관이란요 참 이상하지. 근데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만족하게 해준다, 이건 불가능하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건 완전히 헛다리 짚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자, 지금 가장 손쉬운 행복의 길을 내가 알려주는 거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 그러면 아주 쉬워요. 내 주변에 있는 인간, 가장 먼저는 아기, 그 다음에 남편, 그거 많이 없잖아요. 이것부터 일단 집에서 사는 시간이 제일 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우리 아이를 내가 행복하게 해. 행복하게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 많이 해주면 되지. 이쁘다 하고, 잘한다 하고, 공부하라 소리 안 하고. 간단해. 그럼 진짜 행복해 한다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일단 행복하려면,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사실은, EBS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애들 정서적으로 안 좋게 돼요. 그렇죠? ADHD 아동이 왜 학습이 어려운가 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책상에 잘 못 앉아있고, 막 어디다가 뛰다니고 이래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맞고 이러는 거죠.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아이를 키워서 이제 사춘기쯤 되면 엄마들이 깨닫게 돼요. 지금은 그거 몰라, 엄마들이. 애들이 어리고 하니까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아요. 이것도 한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안 되는 걸 좀 알게 되죠. 그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정서적 안정은 오은영 박사의 말대로 하더라도, 심리학자들 말대로 하더라도, 어릴 때 엄마와 관계, 애착 관계. 엄마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확고한 인식, 이게 있어요. 이러면 아이들 자존감 있게 자라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릴 때 특히 육체 이전이 이게 완성됐다 하더라. 근데 육체 이전이 완성 안 되면 뭐하는데? 그 후라도 해야지. 자주 이렇게 하고요. 아이를 행복하게 해봐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사랑해 한다니까. 안 그러면 엄마 사랑해 안 해요. 엄마 어디 갔으면 좋겠다. 진짜요. 애들 무슨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뭔가 충분한 그 양식의 공급이 있을 때, 자기가 충분히 사랑을 받았을 때 내게서 넉넉하게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요. 또 남편에게도 남편을 행복하게 한번 해봐요. 니 보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보라니까. 어이씨, 내가 먼저 하면 내가 뭐 못났나, 내가 빠지는 게 뭐 있는데 내가 니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불행해지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말이에요.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원대로 한번 해보라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우리 카페 이름이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진짜 이 단어 안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행복해지죠? 만족하게 돼요? 내 주변에 만족한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이 내게 뭘 뿌리겠어요? 만족을 뿌리는 거죠. 이게 행복해질 비결이에요. 가장 쉬운 게. 가능하면, 그래서 아파트 엄마들끼리 만날 때 맨날 신시한탄하고 막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보여져요. 가끔씩은, 아이고, 우리 집은 저 집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건 잠시고.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만족이 없다는 뜻이죠. 그 말 계속 들으면 나도 그렇게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아들한테서 내가 아빠 표정 좋다 이 소리 들었잖아요. 저는 정말 표정 좋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무 험하게 자라가지고 저는 막 세상을 너무 긴장하고 막 이렇게 엄마 한번 해봐요. 초등학교 때부터 장사하고 그래. 저는 3학년 때 아이스캔디 장사했다는 이야기 했어요. 그렇나? 지금도 내가 얼마나 그 충격, 정신적 충격이면 내가 지금도 그 아이스캔디 그 구호 외치는 아이스캔디 그 절대 안 엎어줘야 돼. 이걸 이제 길게 아이스캔디 이렇게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아니 4학년 때 전학 갔으면 4학년 때니까 서울 인사동에 벨람물관 가니까 내가 메고 다니던 아이스케이트 통이 거기 있더라니까. 알아요? 가죽으로 된 이거 멜빵에다가 내 나무 상자 내고 옆에 그물 달렸어요. 뼈 같은 거 받고 아이스케이트 받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너무 긴장하고 이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세상이 살아남으니까 성격도 그러니까 왜곡되고 있잖아요. 이제 소중한 마음을 표현하는 기계가 고장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을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좋아한다는 이야기 했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 못했어요. 반대로 합니다. 반갑잖아요? 니가 말라고 한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반가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 상처받죠. 저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속상하다. 저는 그래서 늘 사람들 상처를 주고요. 항상 지적하고 부정적이고 이러니까 우리 애 엄마가 자고 사는 게 정말 오죽하면 그래 자식을 버리고 갔겠어요. 근데 제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행복한 인력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내가 항상 좋은 말만 들어요. 칭찬 듣고 이러죠. 전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칭찬을 들어야 살아요. 누가 내 욕하면 진짜 기분 더럽게 나쁘다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뭐 머리 잘못 깎아 이런 소리 하지 마. 이 심한 아줌마들 이게 겁도 없이 있잖아. 내가 이정에서 머리 깎고요. 원래 처음 머리 깎으면 처음엔 좀 어색하잖아요. 아니 안 어색하면 이상하지. 약간만 치고 이래가지고 뭐 해놓으면 또 미정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갈락하면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 그래갖고 전부 입에 대면 치라 오빠 어디서 머리 깎았노? 이 진짜 지혜가 빵점이니. 목을 발로 차는 이야기를 해. 아무리 내가 친해도요, 내한테 시국하는데 내가 좋은 말 나오겠어요? 나는 내게 한 대로 한다니까. 내가 무슨 부처님처럼 막, 내게 원수처럼 해도 내가 뭐,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이 뭐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거든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이래 하려고 하니까 새가 빠지는 거지, 똥 싸는 거지. 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요? 그 생명으로는, 그러니까 선악,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을 계속 먹은 그 생명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다. 이걸 알라고 한 말이에요. 근데 뭐 그 말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 거지. 백세가 황새 따라가는 거지.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을 돌려대고, 그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졌는데 심리까지 가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 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때는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 저는 어릴 때 장로교회 다니면서 이 말 들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그 유태인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디 멀리 출타를 나갔다가 밤길에 으슥한 골짜기에서 언덕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뒤지도록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길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어요. 캄캄하고 막 이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끙끙거렸겠죠.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됐어요.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목사나 신부,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대로 하면 제사장이 지나갔대.
제사라는 말은 사제란 뜻이죠, 요즘 말로. 사제가 지나가고 거기 막 쓰러진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주변에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외면하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야.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교회 뭐 장로나 집사 뭐 이런 분들이겠죠. 원은 성경대로 하면 바리새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이 고개를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또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불안해. 그래서 자기도 막 도망갔어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태인들이 항상 가장 무시하는 민족이죠. 혼혈족이거든. 원래 유태인의 피 반, 다른 피 반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경멸하는 사람. 이스라엘 옆에 항상 같이 붙어 사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못 올라오게 하고, 이런 혼혈족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는 늘 멸시를 받고 유태인들한테 이랬는데, 그 유태인이 쓰러진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목에 넘어가가지고 여관에 눕혀놓고, 여관 주인한테 자기 돈을 두둑히 지불하면서 자기 이제 바빠서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을 살렸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릴 때 제가 그 교회에서는 유년주일 학교라고 부르죠. 어릴 때 어린이 교회 다니면서 항상 이 에피소드를 말한 우리 교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에피소드를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지. 뭐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 제목을 하더라고. 우리 보고. 저는 제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바로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선악 안에서 항상 선한 사람이 되라고 기독교에서 배웠거든요. 정작 내가 강도 만나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는 모르는 사람이죠. 행복을 강조하는 사람. 그저 나는 뭐 애 막 혼내가지고 공부 잘 시키고 얘가 좋은 대학 보내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작 내게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양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던 거죠. 그거 모르니까 그냥 내게 있는 양식으로 이 새끼야, 뭐 저 새끼야 하면서 발로 차고. 애가 아빠를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내보다 힘세니까 뭐 아빠 악령 들린 염소가 답답하고. 그 말 해주니까 고맙더라고. 내 주제 파악을 하게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땠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어쩔지 제 강의 들은 엄마들은 와 저런 선생님이 있나 하고 원래 저렇게 괜찮은 선생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첫 자리를 잊으면 안 되고 첫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가장 가난할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이었죠. 제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하고 소통하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이걸 전혀 몰랐던 사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가 강도 만났는데 자기 인생이 그랬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인격의식의 생명의식에서는 신기하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쓰러져 있고 그 사람을 구출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고 이렇죠. 자, 그림 안에서는요 아버지가 있고 제가 있고 우리 명희가 있고 이래요. 자, 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 이래요. 근데 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처음에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 발견되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옮겨져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건강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잖아요? 내가 또 다른 양식을 먹게 되죠. 내 안을 소화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점점 건강해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누군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만나면요, 내 절대로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죠. 참 신기해요. 우리 아이는 지금은 내게서 아들이지만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나서 또 누군가의 아빠가 되잖아요.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너는 생명 있는 것들 다 이렇게. 내가 자라나서 또 아빠가 되는 거라. 그렇죠? 지식의 세계에서는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내가 아빠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해도, 네이버 검색하거나 예스24시 검색해가지고, 아버지에 관한 모든 책을 다 검색해서 사서 읽어봐요.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아이를 낳아야 아버지가 돼요. 저는 우리 명령이 낳기 전에는요, 아버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낳고 나서도 초기에는 진짜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엄마들, 왜, 해봐서 다 알죠? 아빠들은 애기 처음 낳아가지고 이렇게 꼬물꼬물거릴 때는 아빠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엄마가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정물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아이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아빠가 좀 밟고 놀고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면 안 돼. 애기 낳는데 뭐, 병원에도 안 오고 막. 저도 그랬잖아요. 애기 낳을 때 병원에 안 가고 뭐. 젊은 아빠들 다 그렇고. 근데 나중에 아기를 낳고 나면 아빠 마음이 생겨요. 내가 강도를 당했다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 그 위기를 벗어난 사람은 또 나도 그 철자를 잃지만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대포로 어릴 때부터 종교적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라고. 내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라 남을 도와요. 남의 있는 거 뺏어도 지금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들한테 이제 이번 학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학기 지나면 분명히 여기서 내하고 빠이빠이 할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안 오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제 인생에서 저를 행복하게 한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어요. 강도 만나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행복한지 행복을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진짜 행복한 사람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지를 내가 계속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그 사람이 내게서 소화됐어요. 우리 목사님의 삶이 소화됐잖아요. 요즘은요 저보고 목사님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난 토요일날 이제 우리 그 성경공 모임 중에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 직장인 모임이 있어요. 대구 마음에서 우리 겸이 엄마 글을 보고 엄마들 중에 직장생활 해가지고 낮 모임에 못 오는 엄마도 호실치도 못 오고 낮에는 못 오고 이분들은 호실치가 하는 에피소드를 듣고 성경 공부는 직접 하고 싶다고 해서 겸이 엄마 집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는데 이 팀이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책을 한 권 뺐어. 교재를. 우리 목사님 쓰신 책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했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어떤 엄마가 책거리 기념으로 이 책의 저자를 만나게 하더라고. 자기 직장생활 해가지고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해먹고 취하기 전 토요일날 우리 목사님 집에 이 엄마들하고 같이 놀러 갔잖아요. 그래서 기념사진 찍어가지고 카스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가. 어떤 애기 엄마가 백화점 입장을 다니는 어떤 애기 엄마가 우리 목사님 보더니 저하고 이렇게 붙가락 저보고 우리 목사님 닮았대. 이야기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누나들도 제 뒤에서 이렇게 저를 보면 야 상도야 니 뒤통수가 목사님하고 닮았다. 표정이 닮았다. 저한테는 최상의 칭찬이죠. 어떻게 내가 말이라도 그런 말을 듣겠어요. 제가 단지 어떤 양식을 먹은 것밖에 없어요. 행복한 사람들. 우리 엄마들도 어떤 양식을 잘 먹고요. 우선 내 주변을 행복한 사람들로 채워봐요. 그럼 그것만 행복해져요. 채우기 힘들면 저한테 오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복한 양식을 계속 먹고 마시다 보면 내가 넉넉해져서 내 주변 사람들 사실은 행복하게 해요. 그냥 내 남편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이건 진짜 어렵죠. 성질 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해요? 남편 하자는데. 내가 넉넉해지면
상대를 내가 넉넉하게 대하게 돼요. 아이들한테도 엄마들이 여유가 있어봐요. 막 기분 좋아하고 갑자기 막 공돈이 한 100만 원 생겼어. 그날 애 공부 안 시켜도 돼. 핸드폰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놈이 100만 원 생기기 참 어렵고 또 생겨도 금방 다 쓰지만 그래? 나를 살리는 다른 양식, 이게 되게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 이 양식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똑같은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넉넉하고 여유 있어져서 웬만한 것은 다 치유하게 돼요. ADHD도요, 생물학적인 측면이 있고 그 증세를 심화시키는 건 엄마들의 몫이에요. 엄마들이 이거 못 받아들이거든. 대부분요, 이게 무슨 감기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전문가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엄마들은 그 소아청소년과 가가지고 ADHD 판정받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버티면서 집에서 엄마 스스로는 이게 못 봐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도 모르게 계속 지적하고 교정하고 막 손찌검하고 그러죠. 엄마도 애가 틱만 해도 못 봐주더라고요. 옛날에 심한 틱을 하는 엄마가, 아이가 엄마와 같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엄마를 상담하는 동안 애고 컴퓨터를 했거든. 컴퓨터 하는데 계속 7초에 한 번씩, 뭐 이상한, 이렇게 해요. 저녁에 음성 틱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걸 못 보는 거라, 할 때마다 막 생각하고, 하면 더 해요. 엄마는 모른 척하고, 다른 걸 공급해야 되죠. 애야 사랑한다 하고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고. 근데 부족함이 없다 하려면, 엄마가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하려면 내가 기준이 없어야 돼요. 내 선악을 하는 기준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내가 아무 기준도 없을 때 너는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은 아무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겸이 막 카스에 그런 걸, 겸이를 대하는 마음을 자꾸 써올리잖아요. 언니는 뭐 좋겠다, 첩복이 좋다, 아름답다, 뭐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뭐 댓글 다 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식을 바꾸고, 그 양식이 나를 충분히 먹여 살려서 내가 소화되면요, 내게서 기준이 없어지죠. 선악을 하는 이 양식을 계속 먹으면 내 기준이 계속 높아져요. 똑똑할수록 기준이 높죠. 성철 스님 만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철 스님은 노가 높으니까 높을수록 이 중생들이 얼마나 그렇게 보이겠어요. 안타깝게 보이겠어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철 스님 만나려고 하면 막 3000배 해양 막 한 번 나오죠. 똑똑할수록 기준이 높아져요. 유명할수록 만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사회적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아무 뭐 평범한 사람이 하더라도 내게 어떤 의미가 이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교 생활하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뭐 이제 내년 되면 이제 골치 아프더라 1학년 돼봐. 학부모 총회한다고 오락하지. 오면 이제 학부모 모임 만들어가지고 애틋하게 막 맨날 교문 앞에서 애 기다리면서 이런 정보 주고받지.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선악과가 덮치고, 엄마가 덮치고. 그래서 양식이 중요하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마침 회를 먹고 그냥 쓰러지고 나니까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 야, 진짜 음식이 중요하구나.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어머니도 이거 많이 알더라고요. 젊은 엄마들. 그래서, 생협 많이 하대. 제 강의도 엄마들도 생협에서 모인다 하면 쫓아가가지고, 뭐, 생협에서 뭐, 자연산 모기 퇴치제도 만들고, 뭐, 그 카스에 뭐 해가 올리고, 내가 한 명만 놀락하고, 막. 그래서 그건 오늘 안 왔네. 내가 한 명만 놀락하야 안 먹는다. 모기 퇴치도 만들어, 생협에서 만들었다고 올려가지고, 제가. 이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내 인격적으로, 내 영혼도 그렇고. 오늘 제가 워낙 힘이 없어가지고, 잠순의 공부를 이야기하면 내가 5분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 이야기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내가 힘을 내서 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다음 주하고 7월 초, 둘째 주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두 번째 주는 뭐 우리 종강 파티 해야 되니까 몇 마디 말씀 못 드릴 텐데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발전 과정 총정리하고 이제 마치게 될 텐데 혹시 다음 학기를 못 보게 되더라도 제가 했던 말을 잊지 말고 바쁘셔서 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바쁜 것도 있지만 뭐 일만 들어가고 배우러 가겠다 해서 시작 되게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내 살아있을 때 좀 잘 보고 내 죽어보면 못 봐요. 그런데 뭐 이번에 내가 링겔 만든 사진 올리니까 엄마들이 뭐 슬퍼요, 힘내요, 뭐 댓글하고 뭐 많이 달아놨더라. 평소에 다른 거 올리면 절대 안 달아줘. 댓글 30몇 개 달리고 뭐 힘내요, 뭐 20몇 개 달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 뭐 애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10년 동안요 진짜 여기 오신 엄마들 좋아했거든. 내가 울기도 많이 울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웃고 하니까 내가 너무 정이 가고 그래가지고 어떤 엄마들은요 어떤 엄마 한 분은 지금도 생각나요. 칠곡에 계시는데 우리 명희 엄마 갖다 주라고 명희 엄마하고 저하고 겨울 커플 스카프를 사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든지 칠곡을 지나가시다가 생각나시면 자기한테 꼭 전화를 하라. 그렇게 자기 마음 편한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칠곡 지나가면서 어떻게 유부녀한테 전화를 해요. 지가 와야지. 그러니까 항상 생각난다니까. 또 칠곡에 사는 어떤 분은요. 제 강의를 듣고 있다가 안 보이더니 유방암을 걸렸어요.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래.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지면홍에서 호철씨와 함께 강의할 때 지면홍 도서관에 이분이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강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말하던 그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대. 그래서 그 엄마를 데리고 지금 목사님 집에 갔잖아요. 목사님 가서 한참 동안 그 목사님 거실에서 마침 다른 누나들 놀러 와 있고 이래가지고 그 누나들 면면하고 그 누나들 중에 또 유방암 수술한 누나가 있어가지고 자기 경험도 막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갔어요. 이름도 내가 알고 있어요. 요즘도 연락 붙었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짝사랑하는 거지. 이 비운에 이렇게 말해 소용없지. 저는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옛날에 유명한 말 했어요. 또 자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 모인 CCC 회관에 모인 그 형들한테 형들 누나들 그때 20명인가 30명이 목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사님이 CCC에서 나오면서 다 따라 나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겠다 이래 모였는데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형들 누나들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형들은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근데 목사님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 말을 듣고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그런 말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담대하게 전에 호철치에서 그런 마무리에서 그런 말했어요.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호철치 문을 열고 들어온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문화적 이렇게 따뜻하고 소박한 문화적 공간이 어디 잘 없어요. 그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쉬고 책도 읽고 할 공간이 잘 없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내일도 또 뭐 하는 거 맞죠? 내일 정말 유명한 동화 작가 모셔다가 한다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봐요. 애들한테 이게 좋은 추억이에요. 박효미 작가 초청당이네요. 전에 보니까 뭐 누구 왔을 때 오대영 작가 오셨을 때 보니까 와 그동안 안 보던 엄마들 많이 오대.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했던 엄마들이 건넜다고 그러더라. 오대영 작가 온다니까 애 데리고 인연사진 찍고 막 무슨 비 뜬 것처럼 있잖아. 저 서가지고 막 휴대폰으로 내 사진 그래 찍는 거 한 번 못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호시요치를 알게 된 엄마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따뜻하고 소중한 공간이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 서점에 출입하면서 계속 키울 수 있고 또 좋은 말을 늘 들을 수 있고 아마 쉽게 잊지 못하고 살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